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순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구속 후 오히려 더 높아져 48.8%로 치솟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 나왔습니다. 또 윤석열 효과에 힘입어 윤 대통령이 1호 책임당원인 국민의힘 지지율은 46.4%로 높아진 반면 민주당은 37.3%로 떨어져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9%포인트 이상 앞섰습니다. 이와 함께 다음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출마해 범여권 후보와 가상 양자 대결을 벌일 경우 범여권 후보 중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가장 경쟁력이 높았고, 반면 한동훈 전 대표가 오차범위 훨씬 밖에서 이재명에 밀려 경쟁력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한동훈은 국민의힘 지지층 중 거의 절반이 이재명과 대결하더라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혀 유승민, 김무성처럼 앞으로 정치적 재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인터넷 언론 매체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 공정에 의뢰해 지난 20일과 21일 이틀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48.8%로 나타났습니다. 매우 지지가 39.8%였고 어느 정도 지지가 8.9%였습니다. 반면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9.6%였습니다. 지지한다는 응답과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의 차이가 이제 1%포인트도 되지 않습니다. 지난 조사, 그러니까 2주일 전 조사와 비교하면 윤 대통령 지지율은 6.4%포인트 상승했고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6.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를 지역별로 보면 우선 서울에서는 54.4%가 지지했고 45.6%가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미 서울에서는 절반 이상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쪽으로 지금 여론 민심이 돌아선 것입니다. 그리고 인천 경기는 지지한다가 46.2%, 지지하지 않는다가 53.2%였습니다. 대전, 세종, 충남북 등 충청권에 지지한다는 응답은 43.6%, 광주, 전남북에 지지한다는 응답은 32.0%, 대구, 경북은 54.6%, 부산, 울산, 경남은 57.6%, 강원, 제주는 51.0%가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현재 서울과 영남 지역 그리고 강원, 제주 지역에서는 이미 절반 이상이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걸로 조사됐고, 인천, 경기와 충청권, 호남권은 아직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더 높았습니다만은 지지한다는 응답이 과거보다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를 연령별로 보면 70세 이상에서는 68.3%, 60대는 54.7%로 60대 이상에서는 이미 절반 이상이 윤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20대 이하의 43.0%, 30대의 49.0%, 40대의 36.5%, 50대의 44.2%가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세대별로는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가장 낮은 연령은 40대입니다.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46.4%, 더불어민주당이 37.3%로 나타났습니다. 직전 조사, 즉 2주 전과 비교하면 국민의힘은 5.4%포인트 높아졌고 민주당은 1.6%포인트 하락해서 양당 지지율 격차는 9.1%에 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국민의힘 당신들이 잘해서 지지도가 높아지고 있는 점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알기 바랍니다. 특히 국민의힘 안에 그 탄핵 찬성파나 배신자들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이 엄청난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승하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하락하는 것은 1차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하는 것과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국민의힘 내부의 상당수 세력이 배신하고 그렇게 탄핵에 찬성했지만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굳건하게 중심을 잡고 구속까지 된 상태에서도 당당한 모습을 보이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고,
그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바로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명심하길 바랍니다. 물론 이와 함께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반감 때문에 상대 정당인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는 점도 우리가 간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처럼 저렇게 굳건하게 버티지 못했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완전히 무너졌다면 국민의힘 지지율이 폭락했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은 제대로 지금 상황을 분석하고 당신들이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그 중심을 제대로 잡기 바랍니다. 한편 차기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맞붙을 범여권 후보 가운데는 김문수 장관의 경쟁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차기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와 김문수 장관이 대결한다면 누구에게 투표하겠느냐라는 물음에 응답자의 41.5%가 이재명 대표를, 38.3%가 김문수 장관을 선택했습니다. 차기 대선 가상 대결의 다른 후보들과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원희룡 전 장관과는 이재명 43.0%, 원희룡 36.4%로 조사됐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경우는 이재명 41.7%, 오세훈 35.6%,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재명 42.9%, 홍준표 33.9%로 조사됐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 중 하나는 한동훈 대표의 몰락입니다. 지금 김문수 장관부터 원희룡 전 의원, 오세훈 시장, 홍준표 시장은 모두 30%대의 지지율을 보이는 반면 한동훈 전 대표의 경우 이재명 42.5%, 한동훈 24.2%로 이들 범여권 후보 중 유일하게 30%가 안 되는 낮은 지지율로 조사됐습니다. 우선 이재명 대표와 김문수 장관의 지지율 격차는 오차 범위 내 접전 양상이었습니다. 현재 이재명 대표가 3.2%포인트 높은 걸로 조사됐습니다. 또 지지 후보 없음은 15.6%였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4.6%였습니다. 김문수 장관은 수도권의 대표적 캐스팅 보트 지역인 서울과 한국의 보수우파 세력의 중심 지역인 영남 지역에서 높은 지지를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경우 이재명 38.2%, 김문수 43.3%로 조사됐고 인천 경기는 이재명 46.9%, 김문수 34.1%, 충청권은 이재명 41.8%, 김문수 33.3%, 호남권은 이재명 49.2%, 김문수 33.1%, 대구 경북은 이재명 35.3%, 김문수 41.6%, 부산 울산 경남은 이재명 32.4%, 김문수 46.8%, 강원 제주는 이재명 42.3%, 김문수 37.0%로 조사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한 응답자의 75.3%는 압도적으로 김문수 장관을 지지했습니다. 윤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응답한 사람 중 단 1.6%만이 이재명 대표를 지지했습니다. 반면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윤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자의 81.3%는 이재명 대표를 지지했고 이들 중 2.6%가 김 장관을 차기 대권 주자로 골랐습니다. 또 민주당 지지층의 90.6%가 이재명 대표를 압도적으로 지지했고 국민의힘 지지층의 73.2%가 김 장관을 지지했습니다. 범여권 후보 중 이번에 가장 경쟁력이 떨어진 것으로 조사된 사람은 한동훈 전 대표였습니다. 한동훈은 차기 대선에서 이재명과 맞붙을 경우 무려 18.3%나 차이가 나서 패배하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두 사람 가운데 지지하는 후보가 없다는 응답률이 한동훈의 지지율보다 더 높은 점도 눈에 띄었습니다. 차기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가 대결한다면 누구에게 투표하겠느냐는 물음에 대해 응답자의 42.5%가 이재명 대표를, 24.2%가 한동훈 전 대표를 꼽았습니다. 이재명의 지지율은 한동훈에 비해 18.3%포인트 높아서 오차 범위 훨씬 밖에서 우세를 보였습니다. 아까 김문수 장관의 경우
이재명과 오차범위 아니었던 점을 감안하면 격차가 더 확연히 느껴집니다. 이 밖에 지지후보 없다와 잘 모른다가 무려 33.2%로 조사돼서 한동훈의 지지율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지지후보 없다 쪽에 손을 들었습니다. 한동훈은 전 지역에서 이재명보다 낮은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김문수 장관의 경우 서울과 영남권에서 이재명보다 더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던 것과 대조적입니다. 이재명 한동훈 가상 대결 상황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경우 이재명 38.8%, 한동훈 27.3%, 없다 31.9%였습니다. 인천 경기는 이재명 48.7%, 한동훈 20.6%, 없다 28.6%였고 대전 세종 충남북 즉 충청권은 이재명 42.7%, 한동훈 26.7%, 없다 23.8%였습니다. 광주 전남북 등 호남은 이재명 51.8%, 한동훈 22.5%, 없다 22.8%였습니다. 심지어 영남권 보수 우파의 핵심 기반인 영남권에서도 한동훈은 이재명에 밀렸습니다. 대구 경북의 경우 이재명 31.4%, 한동훈 29.5%, 없다 34.1%였고 부산 울산 경남은 이재명 34.4%, 한동훈 23.7%, 없다 37.4%였습니다. 이 밖에 강원 제주도 이재명 44.7%, 한동훈 25.8%, 없다 29.5%로 조사됐습니다. 또 눈여겨봐야 할 점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 가운데 지지하는 후보가 없다는 응답이 한동훈 지지율보다 높았습니다. 윤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응답자의 41.1%가 한동훈을, 3.3%가 이재명을 차기 대권주자로 꼽은 반면 지지하는 후보가 없다는 응답이 52.2%로 윤 대통령 지지층 응답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윤 대통령 지지층의 52.2%가 한동훈과 이재명이 대결할 경우 지지하는 후보가 없다고 말한 반면 한동훈을 대안으로 지지한다는 응답은 41.4%, 즉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윤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자의 81.7%가 이재명을 차기 대권주자로 꼽은 반면 한동훈을 선택한 응답률은 7.0%에 불과했습니다. 한동훈이 그동안 강조했던 소위 무슨 서진이니 중도니 하는 것들이 얼마나 허망한지 아주 생생히 보여주는 여론조사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한동훈의 배신자, 그 이미지가 얼마나 치명적으로 지금 한동훈의 정치 재기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지도 우리가 생생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지하는 정당별로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의 91.2%가 이재명을 압도적으로 지지한 반면 한동훈은 국민의힘 지지층 가운데 절반도 안 되는 44.8%를 얻는 데 그쳤습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이재명은 범여권의 모든 후보보다도 일단 높은 걸로 조사됐지만 그래도 명확한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번 차기 대선 가상 대결에서 이재명은 가장 높았던 것이 43.0%였고 가장 낮은 것은 김문수 장관과 대결할 때의 41.5%였습니다. 따라서 41%에서 43% 정도가 현재로서는 이재명이 얻을 수 있는 가장 높은 정도의 지지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김문수 장관은 38.3%로 조사됐지만 영남 지역에서 생각보다는 아직 그렇게 지지율이 높게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 대선 국면에 나중에 들어가게 되면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현 상황보다는 훨씬 높은 지지율을 얻을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따라서 이미 오차 범위 안으로 좁혀진 이재명과 김문수 대결의 경우 김문수 장관이 승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문수 장관 외에도 일단 원희룡 전 장관이나 오세훈 시장, 홍준표 시장도 어느 정도 이재명과 대결해서 경쟁력이 있을 수 있지만 한동훈은 이미 경쟁력을 거의 상실한 걸로 그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정치란 것이 때로 허무맹랑하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지만 적어도 이런 한동훈이나 혹은 유승민이나
이런 명백한 배신자들은 어떤 결과를 맞는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가족 접견까지 불허하자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 사이에 갑론을박이 벌어졌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문수 장관이 이는 대통령 인권유린이라면서 국무회의 차원에서 공수처를 비판하는 입장을 내자고 했지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반대해서 무산됐습니다. 채널A 보도에 따르면 21일 오전 10시 시작된 국무회의 비공개 자리에서 국무위원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서울 서부지법에 들어가서 체포된 시위대와 관련해서 다른 사건과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비슷한 정도의 그런 사건에서 지금까지 구속영장이 대부분 기각된 사례가 많았는데 이번에 무더기로 구속을 시키는 것이 과연 균형이 맞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의 말은 지금까지 민노총 시위대는 경찰이 연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 서부지법에 들어간 청년들은 왜 무더기로 연행하고 모두 구속을 하려 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이에 대해 김문수 장관이 공감하면서 윤 대통령과 관련해서 언급했습니다. 김 장관은 대통령에게 가족 면회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인권유린이라면서 대통령이 증거인멸을 할 게 뭐가 있느냐 이런 취지로 말했습니다. 공수처가 변호인 외에 대통령의 외부인 접견, 심지어 부인 접견까지 전면 금지한 걸 비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김문수 장관은 공수처의 과도한 조치에 대해 국무회의 차원에서 입장을 낼 것을 제안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 국무위원이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국무회의에서 공식화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반대했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공식 입장을 내는 건 부적절하다 이렇게 정리했다고 합니다. 김문수 장관은 국무회의가 끝난 뒤 과거 내가 여러 차례 수감 생활을 할 때에도 가족 면회를 막은 적은 없었다 이렇게 말하며 공수처의 이번 조치를 비판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역시 김문수, 김태규다 이런 반응과 함께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따가운 그런 비판의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